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화 도구 개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동화 도구 개발 진행은 DSL을 이용하여 생성 API를 접근하는 방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 코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API를 통해서 넘겨주고 스튜디오에서 매핑과 생성을 모두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DSL을 도입함으로써 매핑 작업을 DSL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는 생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핑 작업을 DSL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각 그 생성 모듈, 즉 자바, SQL,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각각의 생성 모듈이 별도로 이제 매핑하는 작업을 중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DSL이라는 것은 Domain Specific Languages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주로 이제 도메인에 친숙한 언어로 정의되어 있고 기술을 잘 모르는 도메인 전문가가 그 도메인에 관련된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여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랭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SL에 의해서 생성된 모델은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이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자바를 생성할 수도 있고 SQL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DSL을 이번 생성에 적극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DSL을 사용한 예인데요. 우선 이제 DSL은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자바 언어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내부 DSL 형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모두 자바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 DSL은 주로 이제 클래스 빌더라고 해서 빌더의 하위 클래스 내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DSL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일단, 빌더 클래스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빌더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빌더 내에 객체 이니셜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객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생성 인스턴스 구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첩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name이라고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annotation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name이나 annotation 정의도 클래스 레벨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메소드 레벨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객체 스코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스코프 안에서 정의된 거는 각 그 레벨에 맞는 스코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코드 생성 모델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 모델은 DSL에 의해서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어, 코드 생성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DB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델에 의해서 자바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형태로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에 대한 내용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더 정의인데요. 빌더 DSL에서 우리가 이제 빌더 내에서 DSL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빌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모델 인스턴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인스턴스 구조를 만들고 주로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된 콘크리트 빌더가 있는데요. 콘크리트 빌더에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상위 클래스, 즉 클래스 빌더라든지 아니면 메소드 빌더,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정의된 이 DSL 메소드, 즉 언어, DSL 메소드, 이 내용을 하위 콘크리트 빌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 콘크리트 빌더에서 객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객체 이니셜라이저에서 구조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 스코프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된 클래스 빌더라든지 메소드 빌더에서 각각 정의된 이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중복되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였습니다. 샘플 예제를 시연하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조인 쿼리를 파싱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코드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인 쿼리가 있는데요. 조인 쿼리의 셀렉트 부분을 가지고 DTO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웨어 조건에 있는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가지고 쿼리를 생성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이 예제는 SQL을 파싱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DTO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쿼리 리퀘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A 리파지토리를 만드는 그 예제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빌드 폴더 내에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열어보면 일단 아까 거기 셀렉트 부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DTO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쿼리도 쿼리 클래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JPA 리파지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JPQL 쿼리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시연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냈고 일단 지금까지 만드는 방식은 기존 템플릿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레퍼런스 SDO나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넘겨주고요. 그리고 템플릿 이름을 넘겨줍니다. 이 템플릿은 YAML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스튜디오에서는 모두 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잡코드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 템플릿의 문제는 뭐냐면 이 템플릿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작성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은 오로지 자바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용 템플릿이 또 필요합니다.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DSL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정의를 한 다음에 코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에서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코드들은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요. 오로지 DSL만 의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SL에 의해서 생성을 하는 헬퍼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DTO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필드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DTO를 만들어낼 볼 겁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클래스 빌더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 클래스 빌더 하고 하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위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여기까지 클래스인데 여기서 대괄호를 중괄호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은 객체 이니셜라이저 부분입니다. 우리는 객체 이니셜라이저 부분에서 DSL을 이용을 해서 모델 구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래스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임을 치게 되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ID의 도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클래스 빌더, 즉 상위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name은 DTO 클래스 name. 일단 이것만 집어넣고 한번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클래스 이름만 들어간 DTO 클래스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이라든지 임플리멘테이션 부분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인복점 getter annotation 그리고 implementation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하니까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임플리멘트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들어온 필드들 이름을 가지고 네임과 타입을 정의한 이런 객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임 타입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필드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 하위에 아이템즈로 네임 타입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될 필드를 정의를 하는데 이 아래에 fields name expression 즉 그 어떠한 객체 안에 들어가는 객체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꺼낼 건지 익스프레션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템이라는 거는 제가 미리 정의를 한 이 객체의 이름이고요. 점 네임을 찍는 거는 이 객체 안에 get name을 해서 네임을 추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입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접근자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access privacy죠. privacy로 정의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TO의 각 프로퍼티들이 생성이 됐고요. 이번엔 간단하게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소드 new 메소드 빌더 메소드 빌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객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안에 네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은 toString 그리고 return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고요. 액세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은 아마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ody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메소드도 생성이 됩니다. 네, 메소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DSL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내부 DSL 형태로 했지만, 이 DSL 자체도 어떤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끔 해서 도메인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의 기술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